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금사 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이고요. 지금은 윌키의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꼽은 여러 개의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현대모비스 이슈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 급락을 하기도 했었고 장 후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낙폭을 만회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모비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8월 12일 뉴스고요. 자, 현대모비스 사업 분할 모듈 부품 자회사 신설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자, 참고로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 2시 넘어서 현대모비스 측에서 조회 공시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1개월 안에 한 번 더 정확한 내용을 또 공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니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 기사다, 뭐 예측 전망이다라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지금 모듈과 부품을 분할을 해서 자회사 두 곳을 만든다고 하네요. 자, 존속 법인인 모비스에는 주요 수익원인 AS, 그리고 연구개발인 R&D, 그리고 투자 부문, 그리고 전장 부문 등을 남겨서 생산 조직을 효율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예상 자회사 구상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대모비스가 이제 5개의 자회사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듈 그리고 핵심 부품을 떼내서 자회사를 신설한다는 어떤 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모듈과 핵심 부품 생산을 각각 신설 자회사에 이관하는 분할안을 확정을 하고 임원급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는 11월 자회사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자, 모비스의 부품과 모듈 부문의 합계 매출이 33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조 2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체 매출액의 약 79.7%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 부분의 수익성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1,55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0.47%,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어났던 낮은 수익성 때문인지 이 두 부문과 관련된 어떤 생산은 현재 외주화를 통해서 위탁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불법 파견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번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문영 삼성증권 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생산 부문을 자회사로 두면서 사업 구조의 효율화와 수익성 향상을 추진하고 그리고 투자가 많이 필요한 전장 사업은 그대로 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영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한 호석이다라고 정도로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분할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는 상관이 없느냐라는 어떤 질문에 업계의 추측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의 측은 무관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뉴스로만 봤을 때 그리고 최근까지 관련한 어떤 소식으로 비춰봤을 때는 아직까지 현대모비스 결정된 바는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두 개 사업 부문을 떼내는 것에는 상당히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섣부른 결정이다.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뭐 LG화학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의 어떤 물적 분할 이슈가 시장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하면서 그 두 회사
아까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어떤 사업 부문의 분리, 자회사의 신설, 또 이런 게 오히려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상당히 논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또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 외인은 오히려 11만 주를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은 순매도로 일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과도한 우려가 오늘은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적 분할이 되면 오히려 또 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아니고, 뭐 물적 분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아마 그 대선 전에 그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에서도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는 이 모회사의 이 소액 주주들의 어떠한 주주가치 훼손을 막는 어떠한 법안을 또 발의를 하겠다. 그리고 관련 정치를 마련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현대모비스가 쉽게 물적 분할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인적 분할로 갈지 아니면 자회사를 신설해도 자회사가 뭐 상장을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뭐 크게 결정된 바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이 크게 나쁘게 시장이 평가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수익성이 좋지 않은 부분을 떼내서 자회사를 신설하는 거니까, 그죠? 매출은 크지만 외형적인 부분은 크지만 수익성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부분을 떼내서 신설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까지나 이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택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뉴스도 한번 보면은, 자, 조선비즈 오늘자 뉴스거든요. 계열사 이동의 뭐 지배구조 개편설까지 뒤숭숭한 현대모비스 직원들이라는 어떤 제목의 뉴스인데, 이거 뭐 제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동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과 통합 부품 사업은 생산 전문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불법 파견 논란이 컸다라는 어떤 요 부분에서 저는 좀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외주를 통한 생산에 좀 주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자, 많은 완성차 부품업체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 파견 논란으로 법적 분쟁에 휩싸였는데 법원으로부터 직고용 명령을 받은 경우가 잇따르면서 모비스는 오히려 이제 계열사를 설립을 해서 이러한 생산 전문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파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죠?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불법 파견과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분과 같은 결정을 한 것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결정이 앞으로 어떻게 일단락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크게 시장에 악재로 줄곧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급락을 한 거는 조금 과도한 걱정으로 인한 이 개인들의 투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오히려 장 후반 들어서는 오히려 팔았던 개인들도 다시 또 사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정리를 하면 현대모비스 아직까지는 뭐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온 뉴스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단 경영 효율성, 그리고 불법 파견 논란에 대한 종식, 그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번과 같은 선택은 굳이 나쁘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고, 그리고 또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아직까지 뭐 그게 결정된 바 아니다 보니까 이 과도하게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경 이코노미 뉴스였고요. 자, 미 정부 대중관세 철폐 재검토 소식에 철강주 강세라는 제목이고 오늘자 뉴스입니다.
자, 바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철강주가 강세다. 자, 이렇게 제목에서 보면 바로 이제 캐치를 해야죠. 자, 철강의 수요가 좌지우지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이 철강 수요가 둔화가 되면 철강 가격 또한 급락을 해서 철강주들에서 재미가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뭐 제철과 관련된 현대제철이든지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주가가 영 좀 뭐랄까요,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중국 수요 부진 때문에 일단 철강주들이 조금 좋지 못했죠. 왜냐하면 연초만 해도 철강 가격이 상당히 강했는데 상반기 들어서 오히려 조금씩 빠지는 듯한 철강 가격이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이면에는 중국의 봉쇄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떤 수요 둔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철강주도 좀 좋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가 대중국 관세 철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 중국의 경기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이번에 국내 철강주가 어느 정도 많이 수혜를 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철강주는 상당히 좋았던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어떤 큰 대형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보합세, 또 강보합세 정도 수준에서 끝났고 반면에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렸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가량의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지만 아직까지 그 노사와의 그 노조 문제가 조금 리스크로 작용을 하면서 아마 오늘 조금 다른 어떤 철강주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그거는 뭐 추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조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중관세 철폐를 일부 품목에 국한할지 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부과한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봤다. 이에 인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일부 중국산 소비재의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었다. 일부 관세 폐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 실시, 관세부가 예외 품목 확대 등의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중국이 대만 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자 이 같은 기조가 뒤집혔는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국내 철강주 주가 상승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참고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뭐냐면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대규모 투자 그리고 세제 혜택 뭐 이런 거를 담은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이 공급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 이 부분 안에는 또 이 친환경 에너지의 운송, 그죠? 그리고 생산에 필요한 뭐랄까 인프라 부문의 규제 완화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의 운송과 관련해서 그 통로로서의 어떠한 강관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의 수요도 커질 전망이고 그래서 오늘 강간 수요가 커질 것을 감안한 이 철강주들이 어느 정도 많은 어떤 메리트를 볼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철강주가 오늘 많이 조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뭐 다른 내용은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박성봉 하나증권 애널리스트 말에서도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일단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데일리안. 자, 8월 16일자.
자, 다시 꺼낸 게릴라 파업 카드 현대제철 노사 갈등 점입 가경이라는 제목이죠. 자,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이 철강주들이 연초만 해도 철강 가격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철강주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상반기 들어서 중국 봉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악재로 되면서 철강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내리다 보니까 철강주들 역시나 이 수익성 둔화 우려 때문에 또 많이 좋지 못했고, 그런데 최근에 조금은 어느 정도 다시 또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는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이 현대제철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철강주들이 어느 정도 선방했는 거에 비해서는 또 좋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면을 또 찾아보니까 이 노조와의 갈등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제철 노사 갈등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개월 넘게 사장실을 점거한 노조가 게릴라 파업까지 예고를 한 것이다. 뭐 정확한 파업 시간이나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기술적 파업으로 생산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뭐 노조가 원하는 내용이 있을 거고 사측이 지금 뭐 타협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직 협상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 부분이 현대제철에 상당히 또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현대제철과 관련된 기사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자, IT조선에서 자, 현대제철 임담협 갈등 원인은 노조라는 어떤 제목의 기사인데, 기사 내용이 조금 길거든요. 다는 읽지는 않고 왜 이 노조 갈등이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지 그 내용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제철 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요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급 16만 5,200원 인상,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에 대한 15% 성과급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사측에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외에도 연월차 제도 및 2015-2017년 특별 호봉 지급에 따른 이중 임금제 개선, 그리고 차량 구입 지원금 개선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노조가 요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반대로 이제 사측은 또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통상임금을 합의한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교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견례 조치하지 않고 일정 등을 협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임담협에는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갈등을 조금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제철이 아마 다른 철강주들보다 조금 더 약세를 기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증시에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된 수혜주 뭐 찾기에도 지금 열을 올리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에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감축법과 관련된 뉴스를 제가 여러 개를 준비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 오늘 11시 4분 뉴스고요. 자, 미국 인플레 감축법 기대감 눈여겨볼 2차전지 주는 이라는 제목의 뉴스입니다. 참고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시행은 이미 8월 12일자로 일단 통과가 됐고요. 법안 통과는 됐습니다. 그죠? 법안 시행은 뭐 아직까지 앞두고는 있지만 법안 통과는 됐습니다. 자, 국내 2차전지 관련주가 대표 수혜업종으로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고려아연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등의 이 배터리 소재 업체도 눈여겨볼 만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살펴봤는데 많이 올랐어요. 참고로 7월 저점 대비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훌쩍 상승을 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7월 저점에서 현재 주가까지 한 60% 가까이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들어가는 거는 뭐 저는 조금 말리고 싶고요. 그래도 내용은 뭐 한번 읽어볼 만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용 반도체 난 완화에 따른 전기차 생산 회복에 더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외국인 유입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주가 상승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종목에서 참고로 외국인 순매수 종목 1, 2위라고 하네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뭔지 이런 어떤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되겠죠. 간단하게 여기 한 줄로서 지금 정리를 해뒀네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에 약 3,690억 달러, 하나로 483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따른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면 국내 배터리 업계가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참고로 제가 뒤에서 준비한 뉴스에서는 과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진짜 국내 배터리 업체에 수혜를 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아까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뒤에 내용은 요 뉴스의 뒤에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뭐 고려아연, 포스코 케미칼이 전망이 좋다라는 내용인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회사 모두 7월 저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급등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가격 부담이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MTN 머니투데이 뉴스고요. 자, 미 인플레 감축법에 친환경주 불붙지만 수혜 대상 기업은 제한적이다라는 제목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회사는 다 수혜를 입을 것처럼 지금 볼 수 있지만 아니다. 진짜 수혜받을 업체는 뭐 몇몇 안 된다라는 어떤 비판적 논조의 기사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IRA라고 하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면서 국내 친환경주가 들썩이고 있다. 다만 원료 소재의 미국산 요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수혜 대상 기업을 냉정하게 선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 상하원은 통과를 했고 이제 감축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하게 됐는데 남게 됐는데 이 서명을 하게 되면 이제 시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그런데 원료 소재의 미국산 요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수혜 대상 기업을 냉정하게 선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는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 40% 감축을 목표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약 3,96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에 600억 달러의 세액 공제, 그리고 풍력, 태양광에는 300억 달러 지원, 그리고 전기차 구매 시에는 최대 7,500달러 세액 공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기대감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 방금 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 그리고 소재가 미국산이어야지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자, 다시 여기 보시면 실제 이 지원 체계는 그죠? 중국, 참고로 괄호에서 우려국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러한 세제 혜택과 관련된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지금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산 이 배터리 소재의 어떤 그 광물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런 어떤 혜택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실제 국내 기업은 수혜를 받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박소영 신영증권 연구원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던 BBB, Build Back Better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법안보다도 규모가 크게 축소됐고 10년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뭐 대대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차 친환경 쪽 언뜻 보면 뭐 파격적인 어떠한 수혜를 입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는 원료 소재 부품에 대한 부분이 미국산 인정이 돼야지만이 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미국 외의 기업은 수혜를 입기 힘든 구조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지난 11일, 자, 8월 11일 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비공개 간담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전기차 보증 규정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는 미국 당국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이 법안이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하면서 북미 내로 규정된 이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그리고 배터리 부품 요건을 좀 완화해 다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전달됐습니다. 뭐 그리고는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도 뭐 제 생각에는 이미 지금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지금 전기차와 관련해서 투자를 실시를 해서 지금 시작을 한 만큼 다른 경쟁사들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제가 참고로 사설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면은 다른 것보다도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산이 아니면은 혜택을 안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뉴스를 가져왔는데 참고로 국민일보 이 정은미 산업연구원 이 성장동력 산업연구본부장의 어떤 그 사설을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눈에 띄는 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지원 조항인데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부분이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혜택을 주기 위한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자 보십시오. 미국 내에서 조립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핵심 부품인 배터리는 물론이고 배터리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 비율에 대해서도 기준과 세액공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보십시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당장 시행될 경우에 국내 전기차 기업은 미국 내 설비 가동 전까지 여전히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배제가 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4대 소재,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고 핵심 광물의 적격 원산지 비율 충족이 어렵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의 올 상반기 대중 수입 의존도는 63.2%인데 이는 한국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자,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 생산량의 중국산 비중이 각각 70 그리고 85%에 달하며
단기적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가 거의 없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정도니까 실제 수혜를 입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 얼마나 되겠느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 다오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IRA,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뭐 수혜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막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 수혜를 받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고 또 얼마만큼의 수혜를 받을지 정도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우니 지금 막 따라붙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십시오. 7월 저점에서 벌써 60%나 급등해 있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의 기업들이 아무리 이렇게 호재가 있다고 해도 막 따라붙는 전략은 좀 좋지 못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 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뉴스가 남았고요. 자, 자동차 수출이 참고로 상당히 좋았다. 요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7월 자동차 수출 50억 달러 돌파라는 뉴스를 부산일보 8월 15일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은 조금 더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에는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슈 분석 첫 번째 뉴스가 뭐였죠? 자, 현대모비스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이 분할과 관련된 이 이슈 때문에 오늘 급락을 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 이슈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도 없고, 뭐 인적 분할인지 물적 분할인지 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분할을 하는 것도 좋은 걸 빼내는 게 아니라, 매출은 뭐 매출 비중은 크지만 오히려 수익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조한 그런 두 개의 사업 부문을 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영 효율성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선택, 그리고 또 기존에 또 외주 계속 주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불법 파견 논란도 있었는데, 그런 어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선택이다. 저는 또 그렇게도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모비스, 자, 오늘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뭐 물론 이런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그죠? 현대모비스에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제일 그렇잖아요. 시장은 뭔가의 악재가 드러나면 그건 더 이상의 악재가 아닌데, 악재가 있기 전까지 그 불확실성이 악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더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자동차 부분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오히려 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참고로 7월에는 자동차 수출이 상당히 좋았다.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좋을 것이다. 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를 가져와 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자,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이 감축 법안, 그죠? 그 현대차, 기아차에도 상당히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사실. 물론 어, 뭐 원료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제품이 뭐 미국산이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뭐 조건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혜는 수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미국에서 빨리 전기차 생산을 빨리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조에서는 지금 투자 처리하라는 이런 농성을 지금 벌이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뭐 요 뉴스는 그냥 잠시 보시라고 가져와 봤고요. 뭐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개의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조금 미흡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살펴보는 시간은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뉴스는 뭐랄까요, 이 쏟아지는 홍수 같은 이 뉴스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여러분들과 꼭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면서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들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